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에 힘차게 인사드립니다. 주유소 1부 개인의 선택,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자, 여러분 오늘 어떤 월요일을 보내셨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 어떤 분들은 내 계좌가 파란불을 켜서 우울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또 반대로 오늘 장 분위기가 왔다 갔다 했던 만큼 내 계좌는 빨간데 하면서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저희 개인의 선택 보시면 내일만큼은 그런 기분의 변화 없이 항상 기쁘게 마감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이용준 파트너와 함께하는 날이죠. 자, 오늘에 이어서 내일까지 이용준 파트너와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 그리고 내일 방송도 언제나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할 이용준 파트너와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파트너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자,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은 뭐 연휴 때 그 미국 증시가 급하게 올라가지고 네. 월요일 날 큰 상승을 사실 기대를 했으나 역시 우리 시장은 아직까지 많이 약한 느낌이 있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0.29%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0.37% 상승. 상승폭도 굉장히 얕기 때문에 여러분 종목들은 그렇게 큰 변동은 없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지금 문제는 뭐 다우산업, 나스닥 지수가 문제가 아니라 항상 말씀드리지만 원달러 환율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1,300원대에 거의 육박을 했는데 이 원달러 환율이 2020년,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막 시작했을 때 환율이기 때문에 5년 중에 최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00원을 돌파하면 다시 외국인들은 셀 코리아를 하면서 국내 증시는 다시 한번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럴 일이 없길 바라지만 호재가 딱히 없기 때문에 좀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주식을 거의 10년, 15년 정도 이렇게 하다 보면 느끼는 건데 1년 중에 12개월 중에 9개월은 지수가 안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상승 반, 하락 반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9개월은 죽을 쓰고 하락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하락폭을 3개월에서 다 리커버하고요. 수익 그때 실현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다고 시장에 떠나시면 그 3개월을 맞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서울경제TV 보시는 분들은 항상 8시에 채널 고정하시고요. 방송 끝까지 보시면 언젠가는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지난주 토픽 종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5월달, 4월달에 상승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4월달에 이제 너무 많기 때문에 빼고요. 5월달부터 보면 5월 지난주 월화에 추천드렸던 자연과 환경 그리고 대한전선, 옴니시스템 다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작가님께서 빨리 맞추는 걸 못 맞췄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스갯소리 하셨는데, 저도 언제까지 맞출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오래 기간 맞출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항상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강세 업종은 인도의 밀 수출 금지 때문에 식품, 식량 관련주들이 대부분 급등이 나왔습니다. 네. 물론 추격 매수하셨으면 물린 경우도 있었지만 대장주는 사조 동화온, 대주산업, 한탑이 상한가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재료들은 사실은 이제 너무 시장에서 신선하지 않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기존 보유자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도 방송 후반에 탑픽으로 2종목을 갖고 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돈이 되는 종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을 땐 그렇게 같이 따라가고, 또 미국 시장 분위기가 좋으면 또 그 분위기 함께 타지 못하는 어려운 장세 이어가고 있는 우리 시장 흐름입니다. 자, 하지만 이 힘든 시간 함께 버텨나가다 보면 분명히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신 이용준 파트너였는데요. 자, 이용준 파트너와 함께라면 그 힘든 장세 속에서도 수익률 챙겨가시면서 어려운 장세 함께 버텨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용준 파트너가 지금까지 저희 방송, 개인의 선택 방송에서 공개해 주셨던, 관심주로 공개해 주셨던 종목들 다들 힘있게 갔는데요. 자, 어떤 종목이 있는지 다시 한번 또 들어보고 싶습니다. 4월 달부터 하면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5월부터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바로 지난주 종목부터만 말씀드릴 텐데요. 차트 보면서 타점하고요. 매도가 됐는지 아니면 추세가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 종목은 5월 9일 월요일 날 말씀드린 자연과 환경입니다. 차트를 좀 보여드릴 텐데,
차트 보시면 차트를 길게 보면 이 동그라미 친 구간이 지난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이기 때문에 이 동그라미 친 구간인데 뭐 상승폭은 크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뭐 용산 집무실 이전이라든지 그리고 뭐 자연과 환경 관련해 가지고 우크라 재건 관련해서 굉장히 크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항상 급등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상승폭을 4%, 3% 정도 주면 반등이 빨리 나오지 않으면 익절하는 대응의 현명함도 가지셔야 됩니다. 저희는 다 익절을 했고요. 자연과 환경이 지금 21선 아래에 내려왔기 때문에 다음 재료까지 봐야 되는데 우선 저는 자연과 환경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주었다. 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상한가, VI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무슨 상승이야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여러분이 직접 매매를 해보시면 상승 종목 1, 2%, 3, 4% 가는 종목 맞추기는 것도 정말 어렵다는 걸 알고 계시면서 방송 보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자연과 환경 우리가 익절 마무리했고요. 추세가 22선 아래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 나오려면 횡보 위에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먼저 5월 9일자 종목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5월 10일 날 제가 두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대한전선입니다. 사실은 VIP 분들은 이미 보유하고 중장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로는 보지 않았던 종목인데 추세상 타이밍이 나왔고 그리고 재료도 제가 3개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구리 재료가 있었고요. 5천억 규모 유증물류의 재무 구조가 좋아졌다 이런 재료도 있었고 마지막 원전 관련적으로 편입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기하게도 오늘 제가 방송을 하기 바로 오늘 당일날 또 굉장히 많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고가 대비해서 10%까지 올랐는데요. 뭐 대한전선 매매해 보시는 분 아시겠지만 호가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한 호가당 오늘 보니까 2,100원에 35억이 있더라고요. 그 호가를 먹으면서 올라간 종목이 대한전선입니다. 대한전선도 이 동그라미 친 구간 지난주 화요일 날, 그다음에 수요일 날 매수하셨다면 매수하자마자 오늘까지 갖고 계셨다면 약 8% 정도 수익이 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추세도 살아 있으니까요. 무료방에 계신 분들 그리고 방송만 보시는 분들은 알아서 잘 대응하셔가지고요. 수익 극대화하시면서 익절하는 순간에는 이용준 항상 기억해 주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옴니시스템 마지막 종목인데요. 옴니시스템 말씀드리면 옴니시스템도 이 동그라미 친구가 말씀을 드렸고요. 제 VIP방에 상크미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옴니시스템 급등이 나오니까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화요일 날 추천드리고 수요일 날 급등이 나왔는데 수요일 날 보시면 5월 11일이 수요일인데 이날 5.8% 급등이 나오고 그 다음 날도 윗꼬리로 달려주고 지금도 추세는 5일선을 타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제 방송에서 목요일 날 옴니시스템을 추천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VIP방에 이렇게 했었죠. 저는 화요일 날 추천했기 때문에 누가 더 열심히 하고 누가 더 잘하는 전문가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당연히 이용준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옴니시스템까지 상승이 나왔는데 여러분 상승폭이 크고 작고는 시장이 결정해 주는 거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는 여러분들께 그 다음 날 또는 2, 3일 후에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이렇게 원픽 잡는다. 그것만 해도 굉장히 굉장하다는 걸 여러분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종목 드렸고요. 오늘 방송 후반에도 오늘 또 2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른 경제 방송에서 다른 전문가가 말하지 않는 바로 그 섹터에서 가져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방송 끝까지 봐주시면 도움되는 정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단 5월에만 추천해 주셨던 종목들, 자연과 환경, 대한전선, 옴니시스템. 참 이런 종목들 요즘에 시장 보면서 팔로우 하신 분들은 얼마나 힘있게 갔는지 잘 아실 겁니다. 이 강세, 시세가 나오기 전에 이미 이용준 파트너는 저희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셨고, 자 그런 부분을 아무래도 노란톡방에서 상크민님이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자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그 오아시스 이용준이라는 별명이 또 있었잖아요. 네. 정말 이렇게 힘든 장세 속에서도 이용준 파트너만큼 이렇게 정말 물 같은 사실 정말 단물이죠. 단물 같은 이런 종목들을 쏙쏙 골라주시는 이 능력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고요. 네. 자 고민하고 계신 분들 더 고민하지 마시고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용준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저희 방송만 보셔도 충분히 많은 정보들 얻어 가실 수가 있지만요. 시장에서 시시각각 대응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용준 파트너와 함께 노란톡방에서 실시간으로 변하는 시장 상황에 맞게 내 계좌 어떻게 더 살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시고요.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사진 찍듯이 스캔하셔서 오아시스 방에 함께 입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은 8위 종목 먼저 공개를 해볼게요. 자, 8위 종목은
SCD가 차지를 했습니다. SCD 오늘 10.23% 상승 나와줬고요. 2,425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초반에 강세 보이면서 올라준 이후에 등락은 있었지만 그런대로 힘 잘 유지했고요. 막판에 한 차례 더 올라주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외인들이 매수를 했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매도를 하는 모습 보여줬던 SCD인데 자, SCD 냉장고 관련 부품 회사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더위 많이 타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더위를 많이 타거든요. 네네. 에어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자, SCD가 이런 분위기에 네, 발 맞춰서 올라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난주 화요일 날 옴니 시스템 추천했던 이유도 사실 이런 맥락에 있습니다. 네. 올 여름도 굉장히 더울 것이다. 폭염이 예상되고요. 그리고 이미 인도에서는 3, 4월 달에 40도가 넘게 폭염이 시작하고 그렇기 때문에 밀 재배가 굉장히 흉작이 났다고 합니다. 그만큼 네.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더위는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낮아지는 느낌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옴니 시스템을 이런 맥락에 추천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옴니 시스템만 볼 게 아니라 폭염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뭐뭐 있는지 여러분 머릿속에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에 갈지는 그때 가봐야 되는 거고 저는 지난주 화요일 옴니 시스템을 추천을 드렸으니까요. 여러분 시야에 맞춰서 폭염 관련주를 정리하셔가지고 이미 많이 올라 있긴 하지만요. 이제 5월이니까 7월까지는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 중심에는 오늘 SCD가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앵커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폭염 수혜주이고 냉장고, 에어컨 관련 부품을 판매, 제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냉장고 수요가 늘어나고요. 에어컨 판매가 늘어나면 이 종목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미 6월, 7월 땀이 흐르기 시작할 때 매수를 하면 이미 많이 늦기 때문에 지금부터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SCD는 오늘 22선을 뚫고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매수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찍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기준에 맞는지 한번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종목은 코스닥 우량주이고요. 그리고 첫 번째 재료는 오늘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헤드라인이 달려 있습니다. 덥다, 더워, 올여름 폭염 우려된다. 인도는 이미 40도가 넘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는데 밀 농사를 망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년 그렇지만 매년 더위는 더하면 더할지 덜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 때만 해도 33도, 30도만 넘으면 굉장히 폭염이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36도, 38도도 올라가니까 정말 더운 것 같고요. 땀이 비 오듯이 흐르는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벌써 이제 기상예보에 예측하기를 6월 달부터는 낮 동안 기온이 상승 고온 현상이 시작한다고 합니다. 지금 5월 16일이니까요. 한 2주만 있으면 6월인데 6월 달부터는 이제 땀이 흐를 수 있는 시즌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무더위가 시작되면 소나기도 내릴 텐데 그때까지 7월, 8월에는 역대급 무더위를 예상한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예측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폭염 수혜주들을 한 종목 정도는 갖고 계셔야 되는데 오늘은 SCD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SCD를 모르시는 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냉장고, 에어컨, 부품 관련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름이 더우면 에어컨도 미리 설치해야 되고요. 냉장고도 바꾸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매출액은 작년 대비해서 91억이고요. 그리고 부채 비율은 46%, 유보율은 360%로 양호하고요. 배당까지 1.66%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는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왜 SCD 좀 생소하다 생각을 했는데 차트 하단에 보시면 이 거래대금란인데요. 거래대금이 터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조용한 종목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길게 보더라도 거래대금이 터지는 기간이 이 동그라미 친 기간이 작년 7월이거든요. 똑똑한 사람들이 작년 7월에 거래량을 터뜨리고 고점 매도를 한 거거든요. 매수는 3, 4, 5월부터 했겠죠. 그래서 지금이 다시 복귀를 하다 보면 지금이 5월이고요. 5월 달에 얼마 정도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전고점이 SCD 같은 경우는 7월에 보면 3,425원입니다. 지금 2,400원이니까 오르는 폭이 30% 정도 남아있는 구간이 있다. 전고점 저항은 3,425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거기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드릴 텐데 차트를 좀 크게 보면 동그라미 쳐드릴 텐데요.
오늘 이렇게 지속적으로 힘없이 하락을 하다가 오늘 의미 있는 양봉이 나왔고 고가가 12.95%까지 올랐습니다. 동그라미 왜 쳐드렸냐면 21선을 거래량을 그나마 최근 들어 가장 많이 실으면서 뚫어줬기 때문에 SCD는 이제 한 번 더의 파동이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8개 종목의 개인의 선택 종목 중에 2종목은 강추하는 종목인데 그중에 한 종목이 SCD니까 SCD 관심종에 넣으시고요. 내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매수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요. 혼자 매수가 불편하신 분들은 샵 008이 하셔가지고 제 무료 오픈방에 들어오시면 되고 근데 방송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매수가를 한번 제 기준 오픈해 드릴 텐데요. 보시면 저는 장대 양봉의 중시값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먼저 21선인 2,310원이 매수가가 될 수 있고요. 2,350원과 2,310원 중에 눌려서 지지를 받으면 매수를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장대 양봉의 시가를 훼손하지 않으면 이제부터는 하방보다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종목이 SCD이기 때문에 귤적 분석 다시 정리해드리면 추세를 완전 바꿨고 오늘 양봉이 이제 시작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매매를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매수를 했고요. 그래서 SCD를 오늘 8개 종목 중에 좋은 종목으로 뽑아드리고 그리고 한 줄 전략 드리면 올여름 폭염 수혜주의 대장은 누가 될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나는 이미 지난주에 옴니 시스템이라는 종목 말씀드렸다 이렇게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명쾌한 한 줄 요약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폭염 우려로 SCD 시세가 나와줬는데 사실 지난주부터 저희 방송 꾸준히 지켜봐 오신 분들은요. 이미 옴니 시스템 계좌에 담아 가셨기 때문에 SCD의 이런 시세 별로 부러워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자, 이용준 파트너가 오늘 그래도 개인의 선택 8개 종목 중에서 2개 종목 괜찮게 보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SCD고요. 자, 매수가는 2,350원에서 2,310원 사이 눌렸을 때 지지 받아주면 매수 생각해 보셔도 괜찮겠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8위 종목 만나봤고요. 7위로 이어가 볼게요. 자, 7위 종목입니다. 넥스턴 바이오가 차지를 했네요. 넥스턴 바이오 오늘 10.87% 상승 나와줬고요. 3,875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상승 출발하긴 했는데 10시쯤에 뭐 거의 상한가 도달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상당 부분 반납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자, 철강 제조사 롤코리아 지분 79%를 134억 3천만 원에 인수한다.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이 롤코리아 오랜 업력 동안에 뭐 건실한 재무 구조를 자랑해왔던 회사인데 자, 넥스턴 바이오의 흐름은 얼마나 이어질까요? 저는 사실 넥스턴 바이오는 썩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우선 제 기준인 거고 넥스턴 바이오 주주분들이 좋게 매매하실 분들은 여러분의 기준을 세우시면 되는 거니까요. 기준이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넥스턴 바이오는 보시면 우선 오늘 굉장히 상승 폭이 23%까지 나왔다가 종가 10.87%로 상승했기 때문에 상승폭은 크다. 물론 좋은 재료로 상승폭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변곡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저는 좀 달리 생각했던 게 이게 보면 넥스턴 바이오가 원래 KMT라는 회사였는데 넥스턴이라는 사명을 변경하고 지금 이제 업력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CNC 자동 선반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제조 설비 같은데 이름을 넥스턴 바이오로 바꿔가지고요. 본업과 좀 다른 느낌에 있긴 합니다. 물론 바이오업도 하기 때문에 사명을 바꿨겠죠.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오늘의 상승은 앵커님 말씀하신 롤코리아 지분 79%를 인수했답니다. 약 134억인데 작지 않은 금액인데 이 롤코리아라는 회사가 굉장히 우량한 회사라고 하네요. 그래서 철강 제조 회사이고 그리고 철강 강판 그리고 재무 구조도 훌륭하고 대기업 위주의 공급망도 확실한 회사이기 때문에 물론 호재는 맞습니다. 호재는 맞고 이 넥스턴 바이오가 이 철강 회사를 인수하고 본업이었던 CNC 자동 선반과 또 협업을 하게 된다면 윈윈 이펙트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선 공시나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그렇게 접근을 안 했으면 좋겠는 게 먼저 재무하고 공시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넥스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차트에서 보다시피 그냥 하락 경직돼 있는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 9월부터 지금 5월까지 한 번도 상승을 하지 않고 하락을 했는데 그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차트적으로 이렇게 우선 하락하는 차트이다. 저는 역배열이고 하락 차트는 완전한 추세 변환 그리고 완전한 재료 또 매출과 영업이익이 확인되지 않으면 저는 접근을 하지 않는다가 제 매매 신념이기 때문에 넥스텐 바이오는 우선 매매는 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를 제가 보니까 우선 매출액은 170억 정도 나지만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4억 적자이고요. 당기순이익도 마이너스 44억 적자입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적자되는 하방 경직된 회사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차트를 좀 크게 보면 오늘 재료로 굉장히 좋은 걸 띄웠죠. 사실은 좋은 회사를 인수했다는 거는 그리고 같은 계열사 중에 이런 뭐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에 인수했다는 거는 상한가에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넥스턴 바이오로 봤을 때는 거래대금이 그렇게 많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이 동그라미 친구관인데 거래대금이 180억밖에 안 터졌거든요. 시총이 물론 이 회사가 1,160억이기 때문에 시총이 작기 때문에 180억도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180억 터져가지고 이게 과연 올릴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한 거는 바닥에서 호재를 띄우면서 주가 부양이 극단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우선 윗꼬리가 굉장히 크게 달렸고요. 거래대금도 180억은 큰 거래대금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내일 상승보다는 이 하락 경직돼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추세상으로는 이렇게 하방 경직을 맞기 때문에 21선을 또 못 들었고 또 매물대 이렇게 보시면 일목균형 매물대도 상단에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요. 상승하지 못할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의견이니까 여러분이 뭐 매매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는데 저는 안 한다. 뭐 여러분 하셔도 된다. 저는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유가 두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방 경직이고 거래대금 180억밖에 되지 않았고 좋은 재료에 비해서는 윗꼬리가 너무 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게다가 전문가 중에 공시를 보는 전문가는 그 경제방송을 다 봐도 한 분 정도밖에 못 본 것 같은데요. 저는 공시를 봅니다. 공시를 보면 2022년 4월 12일부터 지금 추가 상장 이슈가 시작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환사채가 1차, 2차, 3차 지속적으로 계속 추가 상장을 하면서 오버행이고 또 주가가 희석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넥스턴 바이오는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외국인도 똑똑한 외국인은 오늘 매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넥스턴 바이오는 접근하지 말고 제가 한 주 전략 드리면 현재 추가 상장을 시작할 전환사채 공시도 많고요. 주가가 하락으로 지금 하방 경직돼 있고 윗꼬리도 길기 때문에 접근을 금지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접근 금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재무와 공시를 봤을 때 접근 안 하셨으면 하는 종목이고요. 좋은 재료에 비해서 윗꼬리가 너무 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용준 파트너가 이렇게 이슈만 봐주시는 게 아니고 차트만 봐주시는 게 아니고 항상 악재 공시, 호재 공시를 분류해서 이야기를 해주시죠. 자, 악재 공시가 너무 많다라고도 함께 정리해 주셨으니까요. 자, 이 부분도 꼭 기억하시고 전략 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7위 종목 넥스턴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6위는 어떤 종목일지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6위 녹십자 MS가 차지를 했습니다. 녹십자 MS 11.14% 상승해줬고 7,78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 초반부터 급등이 나와서 윗꼬리는 조금 달기는 했지만 시세 잘 유지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외인들은 매도를 했고 기관은 매수를 했는데 진단키트 관련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를 좀 저무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녹십자 MS 오늘 시세가 나와줬어요. 네, 네. 지금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서울시가 공시를 통해서 요양병원이나 뭐 이런 고위험시설 종사자들에게 네. 검사 키트 배부한다. 원래는 이달 8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8주 연장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북한이 지금 네. 코로나 상황이 좀 심각해 보이는데 네. 우리 정부가 지원을 할까 말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두 가지가 함께 복합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선 그 앵커님 말씀하신 게 재료의 근간이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보는 것도 사실은 앵커님 말씀하는 두 가지 중에 후자가 더 큰 재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북한이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엄청나게 나온다고 합니다. 뭐 그렇게 잘 페이스에서 잘 방역을 했었는데 코로나가 이제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한다 했지만 다 이게 뭐 이렇게 됐잖아요. 2년 동안 이렇게 코로나 방역을 뭐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다들 이제 백신 접종도 하고요. 마스크도 잘 썼기 때문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 시작 단계에서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북한이 이제 시작을 했다면 북한에서 지금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2년 전 코로나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는 마스크 관련주가 급등이 나왔고, 그다음에 소독제, 손소독제 관련주, 그다음에 진단 키트 관련주, 뭐 백신 관련주 이렇게 돌면서 몇 바퀴가 돌린 거거든요. 2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 다시 북한에서 이렇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이런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된다면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료는 녹십자 MS 같은 경우는 녹십자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굉장히 그 진단키트로 부각을 받았다가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전저점이 5,600원까지 빠졌으니까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했는데, 오늘, 어제, 그제 지난주 금요일까지 해서 목금, 월요일까지 해서 상승이 바닥에서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 않고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인도적으로 북한에 진단키트라든지 백신을 지원하게 된다라는 기사가 한번 나오면 상한가나 급등은 한번 나올 수 있는 재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한 오늘 두 개의 좋은 종목 중 하나는 녹십자 MS입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에 넣으시고 수급 들어오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재료가 총 3가지인데, 첫 번째는 북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고 사망자가 이제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북한 상황을 잘 모르긴 하지만 투명하게 보급품들이 전달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기사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 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명령을 했답니다. 코로나19 의약품 유통 관련해 가지고 투명하게 배급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명령을 한다고 한들 중간에서 뭐 사재기 하고요, 중간에 빼돌리기 한다면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부품 코로나 진단 키트라든지 백신들은 다소 한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도움을 청할 거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인도적인 거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진단 키트를 많이 사용하지 않으니 진단 키트나 백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게 관심 종목에 놓을 건데, 할지 안 할지는 정부에서 결정을 하는 거고요. 또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 하는 것에 베팅을 하면 되고, 안 한다고 하면 다른 종목을 보기 때문에 저는 한다에 좀 더 가능성을 두고 있기 때문에 녹십자 MS를 관심 종목에 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녹십자 MS 같은 경우는 녹십자 자회사이기 때문에 뭐 재무 같은 경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상패나들지 뭐 관리 종목에 대한 걱정은 없기 때문에 수급만 들어오면 한번 베팅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궁금하실 겁니다. 그럼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텐데, 뭐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 또 제가 오늘 5월 16일 월요일 시점에서 제가 매수 타점을 한번 오픈해 드릴 테니까 관심 종목에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우선 재무제표상 보면 매출액이 1,000억 정도 되고, 올해 작년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00억 정도 적자가 났었거든요. 하지만 워낙 우량한 회사고 유보율도 많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 상패에 대한 걱정 없이 매매를 하면 되는데, 기술적 분석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면, 차트 보이시죠? 차트 보면 우선 지속적으로 하락을 올해 굉장히 오래 했고, 차트를 길게 보면 2년 동안 차트를 이만큼 했습니다. 2020년. 이때가 코로나 시작했을 때니까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상승률이 600%가 나오네요. 5,000원짜리가 뭐 2만 원 정도 됐으니까요. 400% 나오는데 정점을 찍고요. 2020년 9월 달 정점을 찍고 이렇게 하락을 해가지고요. 이 바닥에서 차트를 길게 보는 겁니다. 지금 바닥에서 수급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에 대한 진단키트로 이슈가 된다는 건 사실 매수를 잘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지금 북한이잖아요. 북한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진단키트에 대한 그 수급이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시면 되는데, 차트적으로는 바닥에서 반등이 나왔고 이 매물대들이 상당히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거래량이 들어와서 거래량 없이 하락한 매물대이기 때문에 상승이 나오면 전고점이 11,400원까지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방송 보는 시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분석을 다시 말씀을 정리해 드리면, 매물대가 많은 윗꼬리 양봉이지만 HAB를 시작으로 지금 바이오의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탑픽으로 방송 마지막에 바이오주를 제가 한 종목 또 재빠르게 가지고 왔거든요. 남들보다 조금만 빨리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경쟁 방송보다 좀 빠르게 제가 갖고 왔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봐주시면 되고, 녹십자 MS 같은 경우는 관종에 넣고 흐름 보시고요. 공시를 보니까 전환사채 발행 결정했는데 만기 전 사채 취득해가지고 오버행 이슈는 없으니까 걱정 안 하시고, 하지 마시고 수급과 차트만 보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줄 요약 드리면, HAB를 시작으로 시장은 여러분들 모르게 바이오 쪽으로 현재 수급이 이동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 후반에 탑픽 종목 하나는 바이오를 제가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개인의 선택 8개 종목 가운데 이용준 파트너가 관심을 갖고 봐도 좋겠다라고 하는 종목 2가지가 벌써 나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기억하시죠? SCD였고요. 그리고 녹십자 MS가 또 관심 종목 리스트에 추가가 됐는데요. 자, 오늘 키트 배부 그리고 북한 코로나 관련 이슈 중에서 북한 관련한 이슈로 시세가 나와준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 한 번 더 수급이 들어와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녹십자 MS도 오늘 관심 종목 담고 계속해서 지켜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이미 이용준 파트너가 이 종목들 괜찮다라고 해주신 2가지 종목이 벌써 나왔기 때문에 혹시나 채널 돌리려고 하시는 분들 돌리시면 안 됩니다. 방송 말미에 이용준 파트너가 정말 귀신같이 맞춰주시던 관심주 또 공개가 되어 있고 또 바이오주라고 예고까지 해주셨으니까요. 방송 말미에 공개됩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과연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바이오주가 좀 주목을 받을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위 종목으로 이어가 볼게요. 자, 오늘 5위 종목입니다. 자, 화면이 안 나가고 있는데 NSN이 차지를 했습니다. 자, NSN 오늘 흐름 보면요. 11.45% 상승 나와줬고요. 1,85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개장 직후 급등이 나왔는데 고점 대비 아주 완만하게 조금씩 상승폭 반납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 거래일 연속 외인과 기관은 매수세를 보여줬는데 자, 지금 뭐 32억 규모의 전환 청구권 행사한다 이런 네네.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네. 자, 공시도 정말 기가 막히게 짚어주시니까 또 자세하게 설명을 또 해주시죠. 네. 우선 그 공시는 이제 13일 날 나와 있고요. 32억 전환가액 1,36원에 전환 청구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재료가 전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말이 안 되는 공시를 가지고 재료라고 좀 기사에 나와 있는데 전환 청구권을 하고 추가 상장을 하는데 그게 호재가 아니거든요. 주가 희석되는데 지금 NSN 같은 경우는 재료라고 지금 나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승은 사실 왜 나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NSN은 보지 않으셔야 된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물론 저는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제가 모르는 정보를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은 뭐 본인이 매매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NSN에 호재 공시는 없고요. 게다가 뭐 굳이 찾는다면 5월 13일 날 32억 전환 청구한다. 추가 상장한다는 공시가 호재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오늘 NSN은 11%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22선을 뚫어줬고 나오긴 했지만 뭐 그렇게 재료가 없기 때문에 접근은 참 보수적으로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NSN 간단히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그렇게 제가 좋게 보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짧게 마무리할 텐데 뭐 기업 같은 경우 자전거 제조하고요. 컴퓨터 및 주변 기기를 제조 유통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흐름, 그 시장 흐름하고는 약간 어떻게 부각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거래대금도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터지는 게 없고요. 거래대금도 없고 최근에 상승이 나오곤 했지만 거래대금이 상승했다가 오늘 21선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재료는 없고 그리고 게다가 외국인 기관은 매수를 하기 때문에 소액의 매수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좀 해드리면 재료 없이 상승의 윗골이 양봉이기 때문에 윗골이 양봉이고 구름대 상단에 있기 때문에 상승보다는 내일 하락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간의 재료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21선 위에 올라왔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졌다면 올라갈 수 있다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재료가 없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보시라고 말씀드리는데 게다가 공시가 많이 있습니다. 5월 달부터 5월 6일, 11일, 12일, 13일 하루에 하나씩 전환사채 청구 공시가 나오는 거거든요. 추가 상장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환가액은 지금 종가가 1,850원인데 전환가액을 봤더니 900원에서 1,000원 사이의 전환가액입니다. 그 말인즉슨 주가를 계속 이 차익을 던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시도 이렇게 악재 공시가 있기 때문에 한 줄 전략 드리면 상승의 재료가 없고 5월 달만 4건의 전환 청구권 행사 예정인 NSN은 보지 말자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지 말자라고 한마디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정말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이어가 볼게요. 자, 3위 종목입니다. 자, 3위는 고려산업이 차지를 했는데요. 15.38% 상승이 나와줬고
네, 죄송합니다. 4위 종목이네요. 태경케미컬이 차지를 했고요. 14.41% 상승이 나와줬고요. 19,450원에 종가 형성됐습니다. 자, 역시 초반부터 시세가 나와서 완만하게 조금씩 반납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사실 지난주에 개인의 선택에서 다뤄드렸던 종목이죠. 외인 매수했고 오늘 기관은 매도를 했는데 자, 지금 탄산 품귀 수혜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태경케미컬 흐름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사실은 태경케미컬이 차트적으로 고점이지만 그래도 여름 수혜주이고 좋은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 급등이 나왔고 물론 타점상 높기 때문에 매수하는 종목은 아닌 거지만 그래도 여름 수혜주 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SCD도 있었고요. 옴니시스템도 있었고 그중에 하나가 폭염 관련주로 태경케미컬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드라이 아이스를 제조하는 회사고요. 지금의 급등은 액체 탄산을 제조하기 때문에 탄산 가격이 굉장히 올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혜를 오롯이 받고 있는 게 태경케미컬인데요. 차트를 보면 최근 지난주 목요일도 급등이 한번 나왔고요. 급등 폭이 보면 고점에서 20%가 올라갔고 오늘 또 종가 14%가 올랐기 때문에 거의 영업일 3일 동안은 거의 30~40%가 오른 게 태경케미컬입니다. 호재가 맞지만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죠. 지금 급등이 너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윗꼬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태경케미컬은 재료를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코로나19로 인해 탄산 부족 현상이 시작됐고요. 그리고 석유화학 업체들의 플랜트 정비로 인해서 국내 탄산 제조 업체들이 생산에 차질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산 가격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드라이 아이스도 여름에 많이 필요한데 이것 가격도 계속 올라갈 수 있겠죠. 거기다가 탄산의 생산 능력이 매달 이달은 70%가 감소하고요. 다음 달은 80%가 감소하기 때문에 탄산 수혜주는 태경케미컬이 대장이고 태경케미컬이 이런 수혜를 오롯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수해도 되느냐? 재료는 좋은데 매수해도 되느냐? 이렇게 여쭤본다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회원들한테 종목을 매수 사인을 들고 있는 종목들의 공통점을 보면 급등한 종목은 될 수 있으면 안 주려고 합니다. 급등한 종목을 줬을 때는 도안이 뭐거든요. 급등나면 상한가를 먹을 수 있지만 하락하면 그 책임을 제가 도의적으로 책임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이라면 단기간 30% 이상 급등이 나온 종목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태경케미컬은 좋은 종목이긴 하나 매수 타점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차트를 길게 봐드릴 텐데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 또 신규로 진입 생각하신 분들은 이 가격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태경케미컬이 상장 이후에 가장 높은 가격이 7월 19일, 작년 7월 19일 22,200원입니다. 만약 22,200원을 향해서 돌파하고 급등이 나오면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거고요. 22,200원을 돌파 못하면 쌍고를 맞고 내려올 수 있는 폭이 크기 때문에 22,200원이라는 가격을 확인하고 대응하자 이렇게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태경케미컬 탄산 품귀로 올라줬는데 드라이 아이스도 생산하고 있고 여름에 올라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재료는 많다. 하지만 현재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현재 가격은 매수 타점이라고 보기는 어렵겠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3위로 이어가 볼게요. 자, 제가 미리 힌트를 드렸는데 고려산업이 3위 차지했습니다. 15.38% 상승 나와줬고 7,050원에 종가 형성했는데요. 중반에 힘있게 올라줬고 윗꼬리는 살짝 달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네. 인도가 식량 안보를 위해서 밀 수출 금지한다. 네. 이 소식으로 오늘 올라준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식량 문제는 벌써 2달 훨씬 넘었잖아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식량 문제가 많았었고 최근에 지난달 같은 경우는 고려산업 같은 경우는 3,000원 했던 종목이 11,000원까지 갔으니까요. 그때 매매를 하신 분은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오늘은 다시 또 인도가 밀 생산을 수출을 금지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수급이 붙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인도가 밀 생산을 굉장히 많이 하는 국가는 맞는데 전 세계 밀 수출의 4% 정도밖에 차지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30%를 넘게 차지하는데 인도의 실제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4%. 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 때문에 인도가 부각받고 있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재료는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도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내일은 그래도 가는 것보다는 횡보하는 게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산업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래된 재료이고요. 또 인도의 이슈가 물론 오늘은 부각을 받았지만 내일은 부각을 받을 수 없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기준이죠. 저의 기준은 그런 거고 제가 매매를 하는 기준은 그런 거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업계 현황을 보면 제분용 밀 같은 경우는 올 10월 말까지 여유분이 있다고 하고요. 사료용 같은 경우는 내년 1월까지 있다고 하니까 뭐 이 전쟁 이슈가 빨리 끝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10월, 내년 1월까지는 여유분이 현재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고려산업 제가 전략을 제 생각을 드리면 오늘의 대장은 사조동화원 그리고 대주산업이므로 기존 보유자분들은 대장주의 흐름을 보면서 고려산업 같은 2등, 3등주를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식량난 관련해서 주가가 출렁이는 거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역시 고려산업도 비슷한 흐름으로 오늘 갔고 사실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 따라가고 싶지만 기존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2위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2위는 태고사이언스가 차지했습니다. 태고사이언스 24.84% 상승 나와줬고요. 21,1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임상 종료 네. 뭐 이 이슈가 오늘 굉장히 컸던 것 같고 이제 임상 시험이 종료됨에 따라서 유효성 평가 바로 시작할 거다 이런 뉴스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제약 바이오 회사의 가장 큰 벽은 삼상인데요. 네. 삼상을 통과하게 되면 바로 유효성 평가하고 시판되는 게 이제 매출에 연관되는 거니까 제약 바이오 회사의 가장 큰 이슈는 그 임상 삼상입니다. 뭐 1상, 2상은 사실은 주가 부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3상인데 태고사이언스가 오늘 기사가 나왔습니다. 임상 3상 시험 종료를 하고요. 식품, 의약품 안전체 보고를 해서 이제 유효성 로 한 다음에 시판하겠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상승은 당연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할 때는 두 가지인데요. 상승이 나오면 상한가를 가든지 아니면 상한가를 가지 않더라도 장대 양봉이 나오면 거래량이 터지든지 이 두 개가 돼야지 그 다음에 상승이 나오는 전조인데 태고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를 굳혔다가 풀렸고요. 그리고 거래대금도 135억밖에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수보다는 관종에 넣으시고 관망의 관점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재료는 말씀하셨다시피 자기 유래 세포 치료제인 TPX-114를 제3상 임상시험 종료되었고 그 결과 식품의약품 안전체 보고를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재료는 좋은데 차트적으로는 강하지 않기 때문에 상승보다는 좀 약한 흐름이 약한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고사이언스 내일 매수하실 분들은 시초가에 바로 매수하지 마시고요. 뭐 전고점 그러니까 오늘 종가 21,100원 돌파 여부 확인하시고 그리고 거래 아무리 좋다고 한들 내가 좋아서 시장이 올리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좋다고 해서 시장이 안 올리면 다시 마이너스니까 시장이 반응을 확인하시면서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면 되는데 정리해드리면 임상 3상 시험 종료 및 품목허가 신청 예정은 호재가 맞으나 외국인 기관이 오늘 양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거래대금 또한 130억 언더로 터졌기 때문에 매수보다는 관망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태고사이언스 오늘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한가 안착했다가 풀렸고 거래량도 터지지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용준 파트너는 관망 사인 주셨네요. 자, 그러면 1위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 사조동화원이 차지했습니다. 사조동화원 오늘 상한가 역시 갔고요. 2,255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사실 사조동화원 계속해서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네. 자, 어디까지 갈지도 궁금한데 맞습니다. 또 그렇게 좋게 보고 계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우선 신선한 재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제 A가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맨날 하는 얘기지만 누구를 만났을 때 네. 그 사람이 첫 호감이 굉장히 좋으면 굉장히 충격적이고 굉장히 기분이 좋지만 네. 그 사람을 내일도 보고 모레도 보고 1년 동안 보면 호감은 있지만 그렇게 충격적이진 않잖아요. 종목이 그런 겁니다. 시장에서 봤을 때는 전쟁이 터졌을 때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지만 전쟁이 지금 벌써 몇 개월 되고 있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를 뉴스에서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하십니까? 놀랍습니까? 그냥 그렇습니까? 그냥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서 사조동화원 이슈도 똑같은 밀 때문에 오른 건데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물론 내일은 갭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료의 신선함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고려산업, 사조동화원, 한탑
이런 종목, 한일사료 다 똑같은 섹터이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재료가 나쁘고 재료가 끝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재료 신선함이 떨어지기 때문에 파급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금도 제 고르사람 할 때 말씀드렸지만 인도는 전 세계 밀 시장의 4%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내일 급등은 기대하지 말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도 매매하시는 분 있기 때문에 타점은 찍어드릴게요. 제가 또 차트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고점이 2,400원이 뭐 1차 2,400원이 저항 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전고점이기 때문에 갭 상승을 하면 물론 여기서 한번 맞고 떨어질지 돌파하더라도 횡보하고 돌파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조 동화원 하실 분은 2,400원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하락하게 되면 이 갭이 메꿀 겁니다. 갭을 메꾸는데 1,800원부터 오늘 시가 2,100원 이 사이에 갭을 메꾸게 되면 하락폭 꽤 되겠죠. 이렇게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좋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장이 어떻게 보는지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항 라인은 2,400원 보고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항 라인까지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시장은 계속해서 새로운 테마를 찾아 나서고 우리도 역시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을 찾아 나서고 그 사람 내 매력을 탐구해 나가는 것처럼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희 방송에서 이제 관심주를 계속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데 오늘 또 예고편을 해주셨습니다. 바이오주 공개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종목 먼저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시간이 없어서 제가 두 종목을 가져왔는데 한 종목만 할까 싶기도 합니다. 한 종목은 노란톡방에서 공부할까 하기도 하는데 네. 밀당을 좀 하겠습니다. 방송만 보시고 안 들어오신 분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선 제가 약속해드렸던 바이오주를 지금 추천을 해드릴 텐데요. 그래서 바이오주 먼저 공개를 하면 바이오 종목 이름은 파미셀을 오늘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파미셀 차트를 한번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그 바이오주의 그 수급의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바이오주가 굉장히 오랜 기간 소외를 받았는데 HLB가 상한가라고 급등이 나오면서 지금 바이오 수급들이 지금 바이오 쪽에 간간히 들어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급등한 종목 중에 한 종목은 또 바이오가 걸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인플레이션 관련주 그리고 뭐 그 사료 관련주에 지금 눈이 있으실 때 바이오주에 지금 눈을 빨리빨리 돌리셔야 돼요. 다른 경제방송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서울경제에서 바이오주를 지금 말씀드리는데 그 시작을 파미셀로 우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미셀 추천드린 이유가 첫 번째로는 우선 1분기 실적이 잘 나왔고요. 50억 이상 나왔습니다. 바이오 종목이 실적이 흑자가 난다는 거는 뭐 바이오주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윤 대통령의 대북 지원 의지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있다고도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재료가 의약품 중에는 뭐 마스크 이런 걸 제외하더라도 백신이 먼저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백신이 바이오 파미셀 다 아시겠지만 mRNA 원료를 생산하고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파미셀을 내일 흐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 눌릴 수도 있지만 그거는 내일 시점에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파미셀의 매수 타점은 무료로 오픈해 드릴 거예요. 물론 매도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지만 그래서 보면 조화제약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의 흐름 간과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남들보다 좀 더 빨리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파미셀 우선 첫 번째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전환사채 이슈가 있긴 하지만 우선 만약 내일이나 내일 모레 대북 관련 의약품 지원의 이슈가 나온다면 조화제약이 아니라 저는 파미셀이 한번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첫 번째 토픽 종목을 파미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파미셀 바이오주 수급 심상치 않은 가운데 그 스타트 파미셀이 끊어주지 않겠나 싶고 보통 제약 바이오주 실적보다는 기대감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파미셀만큼은 실적도 굉장히 좋다는 점 함께 짚어주셨어요. 자, 그러면 그래도 시간이 남으니까 네. 다른 관심주 노란톡방에서만 공개하지 마시고 방송에서도 공개해 주시죠. 서울경제를 위해서 제가 마지막까지 공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방송 보시는 분들도 관심 있게 보시고 어차피 2,300개 중에 한두 개를 찍어서 그게 수익 나면 매매하기가 정말 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울경제TV에서 이 종목도 제가 오픈하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종목은 S퓨얼셀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지금 수소 섹터가 사실은 수급이 최근 들어왔다가 약간 빠져서 또 시장이 좀 소외된 느낌이 있는데 지금이 공략할 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섹터는 수소 연료전지 섹터이기 때문에 수소 관련 법
개정안 때문에 지금 오르고 있는데 뭐 관련주로는 두산 피오셀도 있고요, SPO셀도 있는데 제가 SPO셀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시총이 우선 작고요. 급등이 나오면 두산 피오셀보다 더 크게 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5% 가는 것보다 10% 가는 게 더 좋으니까요. 그래서 재료 말씀드리면 수소법 개정안 통과 기대감이 있고요. 그 금액만 투자 규모가 50조 수준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가 말한 110대 국정 과제 중에 수소산업 육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주로도 보시면 되는데 제가 차트까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 거래대금이 이날이 들어왔고요. 이날이 5월 6일 날 29% 소위 상한가를 찍고 내려왔는데 지금 거래대금 없이 전형적으로 거래량 터지고 거래대금 없이 빠졌다가 11선에 걸려 있습니다. 물론 내일 갈지 모레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SPO셀하고요. 파미셀 내일 타점을 내일이나 우려방에서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샵 0082 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오늘은 두 종목 SPO셀을 정리해드리면 거래대금이 들어와 있고요. 재료는 세팅돼 있는 SPO셀 노란 톡방에서 매수가 받아서 대응하자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정말 열일하셨습니다. 관심주로 두 종목이나 가지고 와 주셨는데요. 파미셀과 SPO셀 가지고 와 주셨으니까 지금 방송에서 시간 관계상 정확한 매수 타점 공개를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시장 상황도 변화하는 만큼 이용준 파트너의 노란톡방에서 함께 전략 짜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사진 찍으실 때처럼 화면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참여 링크 안내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 두 가지 방법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두 종목, 힘있게 갈 종목들 계좌에 한번 담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요. 자, 월요일 개인의 선택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